이 실험을 보시면 장내 균주가 풍부한 사람들이 식후 혈당, 특히 1시간 혈당이 유의미하게 더 낮았습니다. 요약하면 당뇨인이나 비만인은 이게 부족하고 이를 보충했을 때 혈당 조절이 더 잘 되더란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영양소는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는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 못 참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 나다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은 이거 거의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신기할 정도로 이 영양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영양제 없이도 잘하고 있어서 구매한 다음에 제 집사람을 실험용 쥐로 활용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가족을 실험용 쥐로 활용하냐고요. 집사람이 쥐띠라서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썰렁하다고 나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3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말고 이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저도 꾸준히 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껴놓고 뒤에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재 개그 시작한 거 사죄하는 의미에서 제가 먹기 시작한 것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3가지가 각기 다른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장에서, 하나는 장과 췌장에서, 또 하나는 간과 췌장에서 각기 다른 역할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한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 하나가 당뇨 유산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그거 먹는 것보다 바나바 드시고 그거 먹는 것보다 밥 한 숟가락 덜 먹는 게 더 낫다고 단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유산균은 제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들 때 생균 100억 마리를 넣어서 만든 다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균이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균주가 약통 안에서 사멸합니다. 마치 남해에서 잡은 생선이 서울까지 오면서 보관 잘못하면 죽죠. 물론 유통 과정에서 죽는 균까지 감안하여 만들 때 더 많은 양을 넣긴 하지만 여러분들 입까지 도착했을 때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수많은 유산균들을 드셔보셨겠지만 크게 느낌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고요. 제가 그동안 유산균은 파랑색 락토 땡땡 숫자로 된 거 제품 딱 하나만 추천드렸었죠. 유튜브에서 제품 언급을 못해서 이렇게 가림 처리하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밴드에 오시면 추천 제품 다 설명이 났으니 많이들 오셔서 보세요. 그런데 제가 먹기 시작한 이 당뇨 영양제는 유산균입니다. 방금까지 유산균 보존이 어렵다고 해놓고 말이 안 된다고요. 이 유산균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해에서 잡은 생선을 바로 굴비로 말려서 가져오는 겁니다. 비유가 참 저밖에 없다니까요. 와닿죠? 이럴 때 좋아요 누르시는 거 맞죠? 감사합니다. 이건 사균이라 보존 측면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중에 파는 당뇨 유산균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핵심 기전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rum 땡땡땡 균주가 장내에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균주의 증식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아커만시아는 GLP-1 증가, 인슐린 감수성 향상, 염증 감소 등 혈당에 유익한 균주임에 반해 당뇨인이나 비만인에게 특이하게 낮은 비율로 장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커만시아로 진행한 이 실험을 보시면 장내 아커만시아 균주가 풍부한 사람들이 식후 혈당, 특히 1시간 혈당이 유의미하게 더 낮았습니다. 요약하면 당뇨인이나 비만인은 이게 부족하고 이를 보충했을 때 혈당 조절이 더 잘 되더란 겁니다. 그럼 이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국내에서 시판되는 당뇨 유산균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락토바실러스 플란타rum 땡땡땡만 나오지 아커만시아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커만시아는 공기를 극도로 혐오하는 균이라 생균 제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몇 분 안에 바로 죽어서 회를 떠서 먹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장내에 기존에 존재하는 아커만시아를 증식시키기 위해 다른 균주를 넣어주는데 문제는 이거 균수가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왔을 때도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균 처리한 제품을 먹는 게 더 낫습니다. 국내에는 없고요. 아이허브에서 아커만시아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 중 하나 사셔도 되고요. 제가 먹는 걸 드시고 싶다면 밴드 들어오시면 시원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영양제는 혀와 장 그리고 췌장에서도 작용하는 당뇨 영양소입니다. 제 집사람에게 직접 먹였던 이 영양제이기도 하고요. 이름은 집내마산, 한자로는 당살초, 말 그대로 당을 죽이는 풀이라는 뜻인데요. 먼저 혀에서 당살초에 구루마린이라는 성분이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단맛을 잘 못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영양제를 드실 때는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 혀에서 이렇게 녹여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만큼 탄수화물 섭취량도 줄어들겠죠. 그 다음 소장에서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흡수될 때 그때 지나가는 통로인 SGLT1과 글루트2 같은 수용체가 있는데요. 집내마산은 이 통로에 먼저 달라붙어서 포도당이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그 기능을 도와주는 항산화 작용도 보고되고 있어요. 연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당뇨 환자에게 당살초를 사용한 연구인데 하루 2번 400mg 섭취 시 당화혈색소를 낮출 수 있었다고 나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500mg씩 하루 2번 먹었을 때 공복혈당 188에서 162로 당화혈색소도 9.6에서 8.6으로 1%나 낮아졌습니다. 즉 집내마산은
혀에서 식욕 조절,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 억제, 췌장에서 베타세포 보호까지 전천후로 역할을 수행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당사초 이 집내마사는 아유르베다라는 인도 전통의학이 그 기원입니다. 아슈와간다라는 성분 들어보셨죠? 아슈와간다도 이제서야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당사초도 제가 한번 언급했으니 드셔보신 분들 후기 하나둘씩 나오면 점점 유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단점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아 아이허브에서 직구로 구매하셔야 하고요. 역시 집내마라고 치시면 나오는 제품 골라서 드시면 되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역시 밴드에 표시해놨으니 오셔서 보시고 궁금한 거 많이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짜입니다. 영양제가 공짜가 아니라 제가 공짜라고요. 절 가리세요. 구독만 해주시고요. 책까지 사주시면 춤도 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좋은 결과가 나온 실험들이 그렇게 정교한 실험은 아니라서 너무 와 이거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시도해 보신다는 의미에서 단맛에 대한 갈망이 강하신 분들 드셔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간에 작용하는 당뇨 영양소입니다. 바로 블랙시드인데요. 흑후민, 흑종자로도 불리는 니겔라 사티바입니다. 이 블랙시드의 핵심 성분은 바로 티모퀴논인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간의 대사 엔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블랙시드는 간을 보호하는데 동물 실험에서 블랙시드 먹은 쥐에서 간 손상 지표인 ALT, AST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졌고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도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간이 더 건강해져서 혈당 조절 능력이 살아난다는 거죠. 지방간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혈중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줄여주는 연구도 다수 보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간에서 혈당을 높이는 경로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잠자는 도중에 공복 상태일 때 당을 새로 만드는 게 간이죠. 블랙시드는 간이 당을 새로 만드는 당신생 과정을 억제해서 공복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랙시드로 진행한 7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논문을 보면 공복혈당은 3개월까지는 195에서 163으로 확 내려갔다가 살짝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모두 이 정도면 유의미하게 감소한 거고요. 근데 1년 가까이 공복혈당을 170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인도인들이 오징어 약사를 모르다 보니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당활수소 8.6%에서 7.8%까지 내려왔다가 8.2%로 마무리하긴 했는데 역시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상승한 지표는 베타세포 기능인데요. 48%에서 시작해서 1년 먹었더니 58%로 10%나 올랐습니다. 마른 당뇨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지표죠. 여주만 먹었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성분이라 아이허브에서 블랙시드로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실험들 보면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투약을 했습니다. 길게 보시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시면서 이거 먹어도 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시도해본다는 생각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걸 드신다고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수고스럽게 영상 만들면서 정보를 전달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덕에 건강해졌다는 이런 댓글도 모아놓고 책이 안 팔려서 우울할 때마다 이거 보면서 멘탈 잡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제품을 공개하는 게 규정에 어긋나서 어쩔 수 없이 밴드에 공개했으니 오셔서 잘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에 영양제를 시도할 때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 여기까지 보신 거 마지막까지 잘 봐주세요. 밥을 한 숟가락 더 먹고 덜 먹고가 혈당에 작용하는 영향이 많게는 30에서 40까지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영양제들이 최선을 다해서 몸속에서 낮추는 혈당보다 밥 한 숟가락을 덜 먹는 효과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당뇨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할 거 다 하신 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시도한 것이니 제가 알려드린 일상생활 속에서 혈당과 싸우는 방법들 잘 실천하시면서 영양제 드시는 것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